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오늘도 축구하는군요. 오늘 축구예요? 일본과 바레인의 일본 대결을 중요하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래도 그럴까요? 일본 바레인 하게 되면 네. 저는 이제 일본을 응원하게 되더라고. 그래도 옆나라니까. 그쵸, 그래, 그쵸. 일본이 네.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희한해요. 되게 네. 관심이 많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내일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아. 주는 뭐 안 중요한 날이 없는데 예. 일단 오늘은 이제 장 마치고 나면 네, 애플과 그다음에 메타와 또 어디죠? 예,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좀 시장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오늘 사실 뭐 오전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들부터 해서 네. 아마 빅테크 실적 발표에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가지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네. 리부트 그 사인 뜨는 거 알죠? 컴퓨터. 파란색 화면. 네. 그게 뜨면서 갑자기 자료가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그것도 7시 한 40분쯤에 날아가서 와. 제가 오늘은 자료 대신에 네. 사이트를 몇 개 이제 좀 가지고 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뉴스 전달을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헤드라인만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유산남님께서도 또 많이 준비를 또 해주셨을 그럼요. 거라고 좀 생각이 네. 들어서 자 오늘은 이제 헤드라인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PD님 11번이에요. 11번. 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전의 지금 프리마켓의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5%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도 2.4%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존 2% 하락하고 있고, 그냥 아마존은 뭐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락하고 있어요. 뭐 한 것도 없어. 아직 실적 발표도 안 했어. 네. 예, 근데 그냥 때려 맞고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예, 그리고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AMD도 저는 사실 오늘 실적 발표가 괜찮았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도 뭐 감원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역풍이 좀 있었겠지만은 이 정도 그런 실적이면은 뭐 선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시장의 그 기대감이 워낙 많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AMD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6.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예, 물론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좀 발표가 되게 되면서 나오게 됐는데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뭐 뉴스를 보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역대급 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분 나쁘니까 0.7% 하락. 예. 근데 0.7% 하락을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하락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네. 그렇다고 상승을 줘도 모자를 파네. 예, 하락을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월마트도 오늘 이주호 기자님께서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또 호재성 기사가 또 나와 네.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딱 네. 봐도. 그래서 오늘 모르겠습니다. 뭐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얼만큼 또 회복을 할지도 한번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또 목요일 날 있을 또는 FMC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FMC 정말 파월의 입에 달렸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애플이나 아마존, 메타도 좋은 실적 발표했지만은 약간 기대에 못 미친다면 네. 그냥 두들겨 맞는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께서 뭐 탐리는 이런 얘기를 했죠. 위에 있는 그 에어포켓을 조심해야 된다. 에어포켓 뭐 어떻게 보면 귀여운 하나의 공기방울로 볼 수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네. 그 부분이 이제 거품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의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지금의 분위기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후 파이낸스 보게 되면은 가장 이제 트렌디한 티커들이 뒤에 뜨게 돼 있죠. 뜨게 되는데 뭐 분위기상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다들 프리마켓에서 좋지 않은 네.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CNBC에서 사실 실적 발표가 되면은 가장 뭐 좀 활발하게 또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CNBC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많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스타벅스, 네. 그리고 AMD. 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가장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웃겼습니다. 월스트리트이 퍼니시 벌을 줬다. 벌을 주고 있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벌을 주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이 정말 야, 왜 벌을 주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여기 나와 있죠. 어닝이 비트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벌을 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뒤에 가서 이제 PPT로 몇 가지 이제 사진을 좀 보여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실적 정말 괜찮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물론 광고 매출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뒤에 가서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야, 이거 가지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을 때려맞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가이던스가 약간 미적지근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수 같은 경우에는 MI300 같은 네. 예, 그런 이제 고대역폭의 그런 칩, 그런 AI 칩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고객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2024년에 정말 역대급 어떤 매출을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AI 데이터 센터용의 칩 그 매출 봤을 때 이제 AMD 같은 경우는 28% 증가를 했거든요. 네. 3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인텔은 그 같은 분야에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매출적인 부분이. 네. 그러니까 AMD가 인텔의 어떤 파일을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정말 괜찮은 흐름을 보였지만은 뭐 매출과 이익도 뭐 실적을 이제 예상치를 이제 비트했고요. 하지만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그거 하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가이던스라는 것도 사실 리사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에 사실 과거에는 많은 집중을 좀 받았었는데 그냥 약간의 미적지근하게 얘기했다고 그냥 때려박는 거예요. 그게 눈높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엔비디아로부터 지난번에 야, 가이던스는 못해도 80% 이상은 올라가야지. 그러니까요.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게 인공지능 산업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생각보다 못 미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니까 그리고 또 이 그 인공지능 버프가 약간 있었잖아요. 특히 AMD 같은 경우에. 있었죠. 왜냐하면 네. 지금 거의 90% 넘게 엔비디아의 칩을 쓰고 있지 AMD 칩은 거의 안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덩달아서 와, AMD도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꽤 굵직한 역할을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경향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실적 발표 직후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예. 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돼야 아니 그래도 실적이 만약에 깨졌으면 네. 뭐 5% 6% 그래. 야, 이렇게 너무 기대감인데 이렇게 깨지면 어떡하나? 이럴 수 있는데 뭐 그게 아니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눈높이가 너무 높다. 네. 눈높이가 거의 뭐 야오밍 수준이다. 야오밍이 눈높이가 서장훈 야오밍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또 헤드라인을 보도록 할게요. 야. 지금 이제 스타벅스가 정말 지금 뭐 설상가상입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보이콧이 일어나고 있고요. 보이콧이 일어난 이유는 아마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노조로 인해서 노조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야,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네. 우리랑 의견이 달라. 라고 해서 이제 노조를 또 고소하게 되는 그러한 뭐 정말 이상한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면서 스타벅스에 대한 보이콧이 또 일어나게 됐고요. 중국에서는 또 많은 경쟁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말 위기다, 역풍에 맞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과 미국 내에서 양시장, 가장 큰 양시장에서 이런 역풍을 맞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정말 대폭 하향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어떤 매출적인 부분도 지금 현저히 좀 줄어들고 있고 성장률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저희 이제 수익 그 매출이나 이익적인 어떤 그래프로 보더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추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또 시간에 걸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역풍을 맞고 있는데 시간에서는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럼 그냥 올랐던 거 빠지고 안 오른 거 오르는 겁니까? 아니 그냥 오늘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예,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약간 이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이게 정말 좀 희한한 시장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스타벅스도 어찌 보면 뭐 차트상 보게 되면은 스타벅스가 좀 빠졌나요? 지금 뭐 제가 최근에 스타벅스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90달러대 중반이니까 그냥 쏘쏘입니다. 좀 많이 빠졌을 때 80달러 밑에까지 아, 내려가기도 했으니까 예. 뭐 그리고 뭐 100달러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고 한 걸 보면 네. 그냥 뭐 예, 오락가락? 그냥 뭐 박스권을 네, 유지하고 오락가락 있네요. 정도? 예, 네. 보니까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오르지. 예, 이거 뭐 주봉이고요. 지금 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약간 지금 3% 정도 약간 좀 튀어 있죠. 지금 이렇게. 예, 그래서 뭐 흐름은 뭐 그냥 뭐 괜찮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네. 괜찮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스타벅스도 이런 뉴스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 괜찮은데 좀 너무 라이트해. 가벼워. 야오밍이 돼야지, 야오밍. 예, 뭐 80% 성장률 보여줘야지. 네. 그거 못 보여주면 오늘 때려 맞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애주어, 그러니까 특히나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30% 가까이 또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엑스박스에 대한 이제 수익도 더 실적으로 또 녹아 들어갔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이게 제가 하나하나 좀 뜯어서 봤는데, 야, 이러한 기업이 있다니, 뭐 정말 이럴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괜찮은 또 실적을 보여줬지만, 지금의 AI와 과도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또 빛을 발하지 못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게 좀 보여지네요. 네. 예, 이러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팔 뉴스가 나와서 가지고 나는데, 감원한답니다. 감원. 아. 예, 전 세계 직원의 9% 정도 감원을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약 2,5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감원이 나오게 되면 뭐 구조조정이다 보니까 여러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은 호재가 되길 바라면서 이런 뉴스를 제가 사이에 몰래 좀 껴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뉴스 보게 되면 H&M CEO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게 되면서 주가는 또 빠지게 되는, 최근에 사실 매출적인 부분이나 뭐 영업이익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이제 하락하게 되면서 이사회에서 이제 쫓아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M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된 또 뉴스가 나오는데, 아람코에 지금 오일 생산량을 좀 하향 조정해라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게 향후 지금 유가 시장에 어떻게 또 영향을 줄지가 지금 좀 관심거리인데, 네.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금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한테 네. 원유 생산량을 좀 하향 조정해라, 이번에 캐파를 좀 줄여라 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정말 좀 복잡한 그러한 좀 셈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사실 이 부분보다도 홍해나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악재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란의 어떤 이란 쪽에서 네. 파병단 이제 대표로 나왔던 분이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공격하고 이런 부분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발표는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홍해에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네. 예, 유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헤드라인 뉴스를 보게 되면요. 벌텍스 아마 최근에 그 우리 주가를 한번 볼까요? 네. 정말 깡충 뛰어 올랐거든요. 예, 거의 뭐, 예, 보게 와. 되면, 뭐야,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얘네. 자, 네, 여기서 깡충 뛰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됐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임상 실험에 있어서, 좋은 목표치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에 관련된 호재성 기사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비마약성 진통제에 관련된 기업들이 과거에 제 기억에 국내에서 많이 있었는데, 네. 또 이게 어떻게 또 국내 시장으로 또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임상 실험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뉴스가 이 벌텍스에 대해서 뭐 투자하신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하지만은 제가 좀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이 전반적인 업계의 어떤 현황, 예, 지금 임상 실험이 나오는 이 뉴스가 다시금 뭐 또 나오게 되면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제약바이오가 과거에 그래도 많이 조금 주춤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나오는 그런 뉴스다 보니까 이게 좀 온풍이 다른 어떤 기업들, 다른 섹터로 조금은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예,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준비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중간에 테슬라 관련된 탭도 아, 있던데 그거는 맞아요. 혹시 일부러 안 잠시만. 보여주신 건가요? 네. 네, 욕 먹을까봐. 예. 테슬라 관련해서. 네. 네, 이거 나왔습니다. 뭐 나온 뉴스는 맞아요. 예. 자, 이 뉴스는 자, 한글로 이 560억 달러 테슬라의 이사회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급여를 네. 이제 보상을 하는 것을 사실 좀 오래 끌고 왔죠. 오래 끌고 왔었던 부분인데 이 판사가 이제 이 부분을 무효화시켜야 된다라고 저거 하게 못 되면서 받는다는 거죠? 예,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또 가시화됐던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25%에 대한 지분, 네. 나 25% 원해야 나 인공지능도 할 거고 자율주행도 할 거고 테슬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지금 가지고는 이 통제력 가지고는 나는 일할 수 없어. 네. 라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이야기도 한번 덧붙여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되게 재밌었던 게 예, 소송을 제기한 분이 테슬라 주주인데 예. 테슬라 주식을 9주를 갖고 있답니다. 아, 맞아요. 근데 75조 받아야 될 사람이 졌어. 그러니까. 네. 아, 참 대단하죠. 참 예. 미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자, 화면 한번 또 띄워주세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요 화면 그대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대에 못 미친 AI 결과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발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뭐 끝물에 좀 달한 게 아닌가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빅테크 발표 뭐 아까 앞서서 또 말씀을 해드렸고 또 벌 준다라는 이야기 네. 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오늘 조금 몇 가지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이 전부 다 비트를 했던 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2024년 이제 회계연도 이제 2분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이번에 실적 발표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여러 이제 매출적 성장률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 이렇게 보셨을 때 이 성장률이 얼마나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뭐 깔 게 없습니다. 예, 깔 게 없는 그러한 성장률을 뭐 녹색으로 지금 비트 뭐 정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너무 괜찮았다. 네. 하지만 어제 이러한 제가 봤을 때 그 댄 아이브스가 이런 얘기했죠. 나는 팝콘을 들고 보고 있다. 보고 네. 있다. 근데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 콜이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았지만 시장 방향성은 또 반대로 가는. 끝날 때까지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사실 실적 좋으면 좀 결국은 좋아지더라고요. 예. 네, 장중에도. 예.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알파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자료가 컴퓨터가 뻑이 나는 바람에 네, 오늘 자료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 화면. 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갖고 나오는 이유가 알파벳이 도대체 어떠한 수익적인 부분, 어떠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수익적인 부분에 그리고 광고 매출이 어느 정도 또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 번씩 다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광고에 대한 부분만 좀 미스를 했어요. 네. 자, 밑에 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유튜브 그 외의 모든 분야는 또 비트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괜찮았다. 그리고 광고 매출에 대해서 비트를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1점 몇 %예요. 그러니까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점 몇 % 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고요? 매출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광고 매출이 비트를 지금, 하지 못했던 게 그러니까 11% 성장하긴 했는데 예. 11% 성장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12% 좀 넘게 예상을 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과하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분명히 구글과 AMD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구글의 경우에는 특히 알파벳의 경우에는 아직 인공지능으로 뚜렷한 BM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BM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걸 수익화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고. 예. 여기에서 그러면 좀 뭔가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만한, 그러니까 아직 BM이 없고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게 필요한데 알파벳은 그게 존재하지 않고 거기서 심지어 본업마저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사실 저는 그러면 이 정도의 그 시간의 거래 하락은 당연하다. 있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표를 한번 같이 네네, 보시죠. 그러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EPS 이 괄호에 있는 게 이제 예상치겠죠. 그래서 EPS 비트했습니다. 자, 녹색불 들어왔죠. 그리고 전체 매출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보다 또 상회하는 그러한 네. 모습을 보이는 비트를 했는데 구글 클라우드 레비뉴 이 부분도 많이 비트를 했어요. 예, 네. 괜찮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구글의 광고 매출이죠. 물론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큽니다. 정말 크지만 지금 예상치가 지금 65.8 빌리언 달러였는데 발표된 게 65.52 빌리언 달러. 네. 그러니까 0.3 빌리언 달러가 이제 부족했다는 거죠. 예, 물론 이 광고가 가장 좀 중요한, 앞서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깨진다면 과거 이제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야, 이거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처럼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파벳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때려맞은 예,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 광고도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비트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네, 뭐 순이익, 영업이익부터 해서 마진부터 해서 정말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요 빨간불 들어온 것이 오늘 구글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매출의 어떤 성장률을 봤을 때는요. 물론 2022년 하반기가 정말 안 좋았죠. 안 좋았고 2023년 들어오면서 차츰 이 부분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예, 그러니까 성장률이죠.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알파벳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2021년에는 너무 엄청났군요. 너무 과했어. 그러니까 60% 성장이 예, 성장률 말이 안 돼. 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가운데 하나가 60%의 성장을 했다는 게 예, 그때는 좀 과하긴 과했어요. 예. 신났죠, 뭐 우리도 신났죠, 뭐 그때는.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뭐 한 5% 6% 빠진다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장중에 매수에 나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장중에 또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한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그렇게 막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내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FOMC의 결과를 좀 보고 방향을 잡을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당장 어떤 그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켠에 좀 덧붙여 봅니다. 네. 저는 한번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의 빅테크 실적 그리고 특히 반도체 실적 여기에 관심이 많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 상당한 관심을 좀 두고 있는데 그 오늘 노보노디스크도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자,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을 화면과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매출은 3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44%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는 증가해줘야죠. 18%? 저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저거 아래면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정도 아니, 돼야. 원래 이게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지금 높아. 원래는 한 10% 넘게만 성장해도 기업이 와 굉장히 성장 잘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전부 야오밍이야 정말. 진짜 네. 이제는 야 30% 성장 안 하면 이거는 뭐 그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노보노디스크 이 실적 내놓고도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도대체 않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부족해. 어. 자 일단 뭐 하나씩 예. 노보노디스크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ER이라고 표현된 게 고정 환율 기준이라고 해서 이 덴마크 크로네화를 쓰고 있잖아요.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덴마크화 기준의 성장률은 바로 왼편에 보이는
이 매출 성장률 31%, 영업이익 성장률 37%인데 이거는 이제 덴마크화니까 예. 우리가 좀 전 세계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고정 환율 기준으로는 매출이 36%, 영업이익이 44%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장률이죠. 덴마크화가 평가 절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고평가돼 있죠. 고평가 그러네. 왜냐하면 그 고평가돼 있는 거구나. 전 예.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위고비를 사기 위해서 어느 돈을 사야 됩니까? 덴마크 크로네화를 사서 이제 사야 되다 보니까 크로네화가 너무 상당히 고평가돼서 이제 저 매출적인 부분이 떨어진 거네요. 그 성장률이. 고평가돼 갖고 예. 그래서 이제 덴마크의 중앙은행도 원래 덴마크 중앙은행은 유로존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덴마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유로존 기준금리랑 똑같이 가거든요. 예. 근데 금리를 좀 낮춰가고 있어요. 아. 덴마크 크로네화가 너무 너무 강해서 이거 조금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되는지 약간 좀 낮춰가고 딴돈 있어요. 사라. 크로네화만 사고 우리 금리 낮췄어. 금리를 좀 낮춰가고 예. 있습니다. 자, 품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고비의 성장률 한번 보시죠. 위고비 성장률이 이것도 CER 기준으로 보시죠. 고정환율 기준으로 420% 들었습니다. 1년 만에. 야. 420%. 싹센다가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맞는 거. 위고비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 싹센다 이제 조금씩 줄이면서 위고비를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싹센다는 지금 보시면 증가율이 0%입니다. 싹센다는 안 늘었어요. 엔비디아도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느 정도 400%. 400% 넘는 성장률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요. 이렇진 않죠. 예.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00%가 는 게 예. 그러니까 수요가 400%가 아닌 거예요. 공급이 400%는 겁니다. 아.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니까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달라고 하는데 공급 만드는 캐파가 부족해서 못 만들고 있는 상태라 400% 늘어난 거는 공급이 400%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을 확인하실 때에는 컨퍼런스 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캐파를 얼마나 늘릴 것이냐입니다. 그 캐파 느는 만큼 매출은 늘어날 테니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컨퍼런스 콜 말고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한 거, 노보노디스크 관계자 인터뷰한 걸 봤는데 올해 캐파 한 그러니까 배 정도, 2배 정도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매출은 한 2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노보노디스크의 전체 매출 가운데 비만 치료제가 그리고 이제 당뇨병 치료제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잘 팔려도 뭐 5% 팔리는 거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 토탈 세일즈가 지금 이거 덴마크 크로네화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2,322억 크로네 전체 매출 가운데 당뇨병과 그다음에 오베시티 비만 치료제 요거에 관련된 매출이 2,150억 크로네화입니다. 그러니까 90% 넘게가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예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비만 치료제 특히 이제 우리가 GLP-1이라고 부르는 GLP-1 약물이 늘어나는 족족 이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은 늘어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예, 저는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한 기업이 저는 늘 그렇잖아요. 애플, 아이폰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게 하나의 또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엔비디아도 물론 지금이야 성장성이 있겠지만은 이 GPU 시장의 의존도가 너무너무 높다 보면 그 부분의 파이가 뺏겼을 때의 그 후유증도 어마어마해지니까 후폭풍이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구나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하시는 것도 향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일라이 릴리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와 그것을 비만 치료제로 만든 젯바운드 12월에 출시했죠. 거기에다가 다른 파이프라인인 뭐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여러분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의 성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분명이 티르제파타이드인가요? 아무튼 그 성분이 2026년에 특허가 풀립니다. 26년에요. 네, 성분 특허가 풀려요. 예. 성분 특허가 풀리게 되면 그 성분을 이용해서 다른 제약사들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국내 제약사들도 보면 2026년을 목표로 그 성분으로 이게 뭐 패치제를 만든다든지 뭐 다른 방법의 그 제형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2026년에 성분 특허가 풀리기 때문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 왜요? 아니 이제 그게 다 나왔으니까. 네. 제가 어제 글로벌 라이브 핵심 키워드가 선반영이잖아요. 네. 지금 그것까지 선반영된 건가? 그것까지 성반영? 어. 사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어. 왜냐하면 지금 그 유럽의 노보노디스크가 진입한 국가가 3국가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 들어갔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못 들어왔죠. 일본에 아마 2월에 들어갔나 그래요. 아직 못 들어간 국가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 갈 길이 이거는 멀다. 선반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정작 우리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작 우리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그렇게 선반영이 제가 보기에는 선반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자,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그러면 왜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이 시장 반응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왠지 저는 이제 가이던스 때문 같기도 합니다. 가이던스 한번 보시면 네. 올해 매출이 18에서 26% 증가할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1에서 29%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눈높이와는 좀 차이가 있죠. 당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 40% 성장했던 게 올해 이 정도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좀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월마트의 3대1 주식 분할 이야기입니다. 3대1. 오늘 이것 때문에 월마트가 1% 정도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주식 분할 좋은 거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그 일단 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 분할이 22일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명부 폐쇄가 되는 겁니다. 20일 네. 주식 보유자를 한해서 명부 폐쇄가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 날 23일 장 마감한 이후에 그러니까 분할된 주식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월마트 한 주를 갖고 있었으면 $160잖아요. 그 한 주가 $50짜리 정도로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주식 2개를 더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23일에 지급을 받게 되고 마감되고 지급받았으니까 그날 당일은 거래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 26일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그 3개의 주식으로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내용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뭘 준비했냐면 주식 분할이 매수의 이유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뭐냐면 이게 2022년에 나왔던 그 통계 자료인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의 데이터를 모아봤어요. 그동안 주식 분할을 했던 193개의 기업이 있었거든요. 넘버 오브 리턴이 193개의 기업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이 실제로 2주 뒤,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에 주가가 올랐느냐를 보는 거고요. 예. 그 밑에 있는 표는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그럼 얼마나 올랐느냐를 본 거예요. 보세요. 그 주식 분할하고 2주 뒤에 주식 분할했던 기업들 193개 기업은 마이너스 0.43%로 주가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뭐 기껏해서 6개월 뒤에 5.6%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는 그 기간 동안 5.26% 정도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3개의 기업들을 평균 낸 거고 만약에 여기서 S&P 500 기업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의 수가 몇 개냐 이것도 2주가 됐을 때 43% 반도 안 된다는 거죠. 한 달 됐을 때 50% 겨우 반 3개월도 그냥 다 50% 정도입니다. 반은 떨어지고 반은 올라간다. 주식 분할하고 나서 반은 떨어지고 반은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건 2대1로 분할했을 때 그러면 혹시라도 조금 더 크게 분할을 했을 때 이번에 또 월마트도 3대1로 분할하는 거잖아요. 예. 4대1로 분할하고 아니 막 10대1로 분할하고 이건 더 좋은 거 아니야? 좋죠. 근데 이제 네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나오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유가 갑자기. 될 수 없다. 아, 될 수 이거는 없다. 4대1 이상으로 굉장히 아. 크게 분할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 같은 기간 동안입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3개 기업이 있었다고 해요. 이 기업들도 통계 자료를 내봤더니 2주 뒤에 1.4% 하락하고 하락했고 그 기간 동안 S&P 500 지수를 뛰어넘어서 올라간 기업의 수는 4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좋네 오히려. 예. 그리고 3개월 후, 4개월 후가 돼도 10개 중에 4개는 이 4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6개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았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률을 보더라도 지금 4번 이상으로 큰 주식 분할을 했을 때 6개월 후에 3.59% 아니죠. 5.39%잖아요. S&P 500은 6.4% 평균적으로. 그러면 주식 분할 자체가 이 주식을 매수해야 될 이유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거면 차라리 S&P 500 지수를 투자해라. 예. 라고 하는 거고요. 월마트의 경우에는 이번에 주식 분할을 한 이유가 직원들이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뭔지를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이유는 아닌데 나름 약간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지금 월마트가 직원들이 자사주를 사게 되면은 한 15% 정도는 월마트가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월마트의 직원이고 월마트의 자사주를 100만 원어치를 사면 15만 원어치의 월마트 주식을 월마트가 저한테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100만 원 샀는데 115만 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월마트 직원들은 15% 정도 싸게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하는데 1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금액 총액이 240만 원. 240만 원. 네, 240만 원. 근데 이게 16만 원 거의 지금 20만 원 넘잖아요. 20만 원 넘을 때보다는 그 주식 단가가 쌀 때 훨씬 더 이게 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밀하게 할 수 있으니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고.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그럴 거면 100대 1로 해주지 왜? 1센트까지 다 더 줄 수 있게. 동전까지 다 줄 수 있게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100대 1. 그러니까 월마트가 진짜 좋은 기업인 거 저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식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긴 해요. 더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식 분할 자체가 매수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부는 여기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는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글로벌 통신원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프랑스에 계시는 프랑스 분인데 파리로 가겠습니다. 프랑스. 요즘에 프랑스가 진짜 난리도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미국 뉴스만 봐서 그렇지 프랑스에서 지금 파리로 향하는 도로가 막 봉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놀라운 소식들이 좀 잠시 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한번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